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우대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장인데요. 간밤 있었던 이슈죠. 미국과 이 멕시코의 나프타전 양자 간의 협상이 합의에 도출이 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전날 현물 쪽에서는 상승 쪽으로 모두 3대 지수가 마무리가 되는데, 자, 오늘장 역시도 상승 출발하면서 그 상승 기대감 더욱더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탄탄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오늘도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 전화 02-3142-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맞선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오늘장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오늘 먼저는요. 저희가 지금 개장한 지 30분이 지나간 시각인데요. 먼저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만나보시기 전에 현재 시장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 살펴보시죠. 네, 오늘 먼저 S&P 500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장 개장과 함께 상승으로 출발했었던 S&P 전일장이어서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2,900선 돌파합니다. 2,900 2.50포인트로 0.1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도 전일장에서 오늘장 추가적으로 상승합니다. 0.25% 상승세 보이면서 7,587포인트 선. 자, 그리고 유로FX도 마찬가지로 지금 3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여주면서 벌써 1.17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1.17440달러 선으로 0.41%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도 역시나 강보합권입니다. 1,219달러까지 올라가면서 0.1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까지 일단 68달러 후반대 상승을 보였습니다만 현재는 추가적으로는 올라가지는 못하고 여전히 68달러 후반대죠. 68.8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현재 시세 살펴드렸는데요. 전일장에 이어서 현선물 쪽에서 모두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자, 그리고 유로FX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17달러대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오늘 화요일장 어둠 마스터님과 함께 할까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 영상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 헤르메스 마스터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르메스 이찬효 전문가입니다. 한 주가 흘렀네요. 화요일이 됐는데 오늘은 또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어요. 부슬부슬 정도가 아니라 또 많이 맞아요. 내리는 곳은 또 엄청 많이 내린다고 하고 있으니까 또 바깥 출입 삼가하시라 라는 얘기 좀 드리겠고요. 삼가하면서 또 뭐를 해야 될까요? 우리 또 해외 선물을 또 해봐야 되겠죠. 해외 선물장이 또 굉장히 변동이 많이 있었고 지난주로 넘어오면서 급변하는 상황들도 많이 맞이했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짚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슬보슬해서 정말 폭우가 내렸죠. 그렇죠.
네, 마스터님. 자, 오늘 화요일장은요, 헤르메스 마스터님과 이렇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시세를 좀 살펴드렸는데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에 이어서 탄력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지수에 대한 흐름과 그리고 앞서서 시세 살펴드렸을 때 상품군에 있어서도 탄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와 통화 그리고 상품군까지도 전 종목에 있어서 궁금증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헤르메스 마스터님과 함께 다양하게 또 짚어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살펴볼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FCC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 9월물입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무역 협상 타결 소식의 호재로 작용하면서 미국 증시는 끝없는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있어서 지수에 대한 방향성 먼저 첫 번째 이슈로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볼까요?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유로FX 10월물입니다. 달러화가 미국, 멕시코의 무역 협정 소식에 하락을 하면서 유로는 1.17달러 선에 안착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슈로 통화에 대해서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준비했습니다. 끝을 모르게 흘러가고 있는 지수와 그리고 유로FX까지 두 가지 이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는 S&P 500을 비롯한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장 상승 출발한 뉴욕 증시 현선물 쪽에서 모두 탄력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 S&P 500은요, 2,900선이 지지가 되면서 2,900, 2.75포인트 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7,58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들어본 이후에 구체적인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들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업이네요. 네. 네. 저도 궁금한 상황이기도 했어요. 일단, 나프타면은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이렇게 3국이 좀, 네. 협상이 이끌어야 되는데, 일단 양자 간 이 멕시코와 미국 간의 협상만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호재로 좀 반응한 듯 해요. 맞습니다. 그 네. 부분이 충분히 좀 호재로 온 것 같고, 네. 지금 어제, 그제 사이에 굉장히 많은 큰 상승을 올렸기 네. 때문에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점을 또 뚫었고, S&P도 마찬가지, 나스닥도 마찬가지, 네. 또다시 신고가, 그야말로 역사적 신고가도 경신을 해서 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갈 공산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봅니다. 신고점을 돌파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제 추가적인 랠리가 좀 더 나오기 마련이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단기적인 상황, 오늘하고 이제 내일 정도의 상황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져서 업을 들었고요. 지금 멕시코 상황도 마찬가지면 또 캐나다하고도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협상이 또 좋은 쪽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까지 나온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이제 긴 짧은 추세, 단기적인 지금 상황에서는 워낙 이제 강세로 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매도를 보는 게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죠. 워낙 아래쪽에서 지지력을 계속 보여주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시황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지수 면에서 그리고 종목들이 좋은 영향을 미친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올지에 대한 것들은 일단 3분기 때를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해가지고 또 한 가지 좀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트럼프 문제들도 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트럼프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제 트럼프 스캔들이라고 하죠. 약간 이전에 이제 선대위원장도 이제 좀 불합병한 부분이 있었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 좋은 영향들, 이제 정치적 이슈들이 또 발동이 되면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만약에 계속 불거지고 좀 중장기화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미국엔 악재 요소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미중 무역 분쟁 얘기. 지금 캐나다 쪽과, 그리고 멕시코 쪽을 잘 풀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 쪽에서.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미중 무역 분쟁을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쪽은 풀어내고 중국과 강대강 대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볼 때도 그렇고요. 역시나 두 개의 이제 큰 고래가 전 세계에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물론 매수를 봅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이제 9월달, 10월달, 뭐 이제 연말 갈수록은 어찌됐든 간에 고점을 다진 다음에는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결과적으로는 11월 중간선거까지 좀 이 미중 무역 분쟁 문제를 끌고 간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하방으로 내려오는 부분, 뭐 하방으로 내려오는 거는 역시 두 가지를 봐야겠죠. 시황 부분과 차트적인 부분 두 가지를 봐야겠는데, 시황적인 부분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 얘기가 나온다. 그리고 차트에서는 이제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하방으로 떨어지는 내용들까지 두 가지가 충족됐을 때부터가 좀 하방으로 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전주에 이제 파월 의장이 달러에 대해서 12월 금리 인상을 속도 조절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약간 비둘기파로 해석이 됐고요. 달러가 좀 하락을 하고는 있는 와중도 있고, 뭐 거기 플러스 이제 트럼프의 정치적 이슈까지 뭐 달러 하락을 압박하는 요소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는 또 달러는 좀 빠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뭐 달러가 빠지는 게 원래는 뭐 증시가 올라가면 달러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 모습인 건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워낙 고점대에서 뭐 그냥 추가 랠리를 달려버리고 있는 와중에 나오기 때문에 달러가 오히려 하락을 하는 게 뭐 좀 증시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자면은.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러 부분에서는 좀 이따 유로와 이제 골드를 좀 짚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승을 좀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일단 일봉을 좀 보시면은 일봉상에서 계속적으로 제가 추세대를 그려놨죠. 이 빨간색으로 올라오는 추세대 사이에서 계속 올라오는 고점대 형성하고 있지만 위쪽까지는 좀 더 구간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2910 위까지도 한번 갈 수 있는 흐름이 오늘 중에 나오지 않을까 라고 좀 예상을 해보고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좀 상황이 바뀌는 게, 일단 내일자 지켜보셔야 될 게 GDP, 미국의 2분기 GDP 조정치가 내일 발표가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원래 4.1%로 발표가 됐는데, 일단 예측은 4.0으로 조금 조정을 받아서 좀 떨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것들 좀 지켜봐야겠죠. 그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지수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역시나 무역 분쟁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그러니까 미국 기업에 이익이 될 만한 내용이 나오느냐 아니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협상이 나오고 캐나다 협상도 타결됐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미중 무역 분쟁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역시나 좀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에서 지금은 상승으로 가지만 언젠가는 좀 빠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좀 하방으로 빠진다면 그럼 어느 시기부터 봐야 되느냐가 궁금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좀 중장기적인 얘기겠지만 빠지는 구간에서는 2860선 까지는 일단 와야지 그 이후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으로서는 눌렀을 때 매수가 오히려 나은 전략 같고요. 그 이후에 좀 더 내리는 전략, 시황적으로도 나오고 진짜 추세적으로 좀 꺾이는 부분이 어디일까라고 봤을 때는 2860선 아래에 위쪽에서 저항을 맞고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좀 하방을 봐도 되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자, 매수 같은 경우는 아까 단기적인 의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지금은 2900선 지지력이 중요할 것 같아요. 2900선 지지력을 보이고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봐야 되겠고요. 제가 뭐 단기적인 매매를 할 때 항상 틱차트를 활용을 하는데, 틱차트에서 보시면은 제가 설정법을 알려드렸어요. 그죠? 이제 5일과 같은 설정법인데 정배열이 됐을 타이밍을 노려보시면 아마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모두 지지부진하다가 정배열되는 타이밍 때부터 이제 올라가는 구간들이 나왔다는 거죠. 좀 꼬였다가도 다시 정배열이 되는 타이밍에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계속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또 지지부진했다가 다시 정배열되는 타임부터 매수를 보신다면 또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뭐 이게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 랠리에서의 나올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게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정배열 이후에 매수, 마찬가지 지금 좀 빠져 있는데요. 올라와서 다시 정배열 이루고 나서 이제 이평선 위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인다고 하면은 또 정배열 이후에 매수를 보시는 게 그게 좀 낫지 않을까. 근데 지금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상당히 고점입니다. 엄청난 고점이죠. 뭐 얼만큼 갈지에 대해서 뭐 예상은 해볼 수 있지만 진짜로 간다 안 간다는 결국 시장이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더라도 손절가 그리고 올라갔을 때는 익절가 확실하게 잡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막연하게 그냥 가자. 뭐 오늘 매수를 걸어 놓으시고 내일 보겠다고 또 꺼 놓으시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에 또 어떤 소식이 닥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가 위쪽으로는 가능하겠다. 그리고 S&P를 매도를 보시려면 아까 드렸던 전략대로 2860선 아래 좀 빠지는 모습부터가 좀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부터가 좀 하방이 나오지 않을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자, 오늘 내일 단기적으로는 상승 보시고,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이 뭐 어떤 게 나오는지 계속 정보를 취하셔야 돼요. 신세계 방송을 통해서 계속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시황 접하시면서 맞게 가시라. 뭐 이렇게 전략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수에 대해서 언제까지 올라갈 것이냐라는 그 부분이 좀 해답이 된 것 같아요. 답변이 좀 된 것 같은데 일단 뭐 11월 중간선거 직전까지는 이 상승 랠리가 가능하다라고 좀 분석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 매도적으로 보실 만한 그런 가격대에서는 2860선이 이탈됐을 때 그때 매도적인 접근이 좀 가능하고, 오늘 일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매수적으로 좀 짧게 단기 접근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오히려 현재 부분에서 좀 눌렸을 때 매수적인 접근이 더욱더 우위에 있다라는 분석까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 뭐 저희가 많은 외신 쪽의 뉴스를 들었을 때 미국과 이 멕시코의 협상 타결 소식이 가장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박나영 캐스터 통해서 외신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나영 캐스터. 네, 박나경입니다. 네,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 소식 좀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의 이슈는 뭐 단연 나프타인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외신들이 거의 나프타를 좀 중점적으로 오늘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기사를 먼저 좀 보여드리면요. S&P 500 지수가 이제 2,900선 처음으로 돌파를 했고, 또 역시 나스닥도 8,0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공행진, 끝이 없는 지금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는 미국 증시인데요. 이로 인해서 지금 이제 세계 부역 분쟁이 나프타로 인해서 좀 완화됐다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미국과 지금 멕시코는 나프타를 지금 협상 타결하면서 16년 동안 이것을 지속할 것이며 6년 동안 6년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캐나다와 협상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문우신 장관은 캐나다와의 재협상을 조만간 타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프타는 이제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부분이 바로 우리의 중점 사항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나프타에 대해서 많은 이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에 대한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나쁜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비난을 해왔는데요. 이번 멕시코와의 협정을 통해서는 다소 만족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제 지표 호조와 실적에도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이 세계 경제 시장에 우려를 조금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무역 분쟁만 아니면 더욱더 경기는 좋을 수 있다라는 사실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나프타로 인해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이런 상황도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시기상조다라는 의견이 더욱 지배적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중국과 대화할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만큼 아직까지는 속단하기는 좀 이른 상황인 것 같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계속해서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스닥이 처음으로 8,000선을 돌파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도 아주 기쁜 마음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제 다른 기관에서는요, 데이터 트랙이라는 곳에서는 최고치 이런 경신의 이런 상황은 더 높은 기업 성장과 실적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시선을 내놨습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협상은 다른 무역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 좋은 호평을 내놨고요. 하지만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는 뭐 잠시 후 유로 FX 이슈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프타 협상 소식에 조금 하락을 했고 국제가도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ING 은행 같은 곳에서는 이제 미국은 멕시코가 미국의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쉽게 이뤄졌지만 중국과는 지적 재산권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관세 폭탄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나프타의 타결 소식로 모든 무역 협상이 긍정적으로 갈 것이다라는 판단은 좀 이른 판단이 아닐까 싶다는 외신 분석이고요. 앞으로 추후 또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단캐스터 통해서 외신 쪽에 뉴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단연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과 이 멕시코의 협상 타결에 대한 내용인데요. 작년부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지금 현재 부품에 대해서 비중을 62% 정도 좀 유지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상향을 좀 원했던 그 조건이 결국에는 좀 원하던 대로 타결이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미국이나 멕시코에서 만든 부품 비중이 75%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근로자의 40%의 최저 임금이 시간당 $16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새로 좀 신설이 된 상황으로 보이니까요. 그 내용에 있어서도 좀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렸는데 지수에 대한 상담 좀 함께 도와드릴게요. 끝자리 5945님의 질문입니다. 마스터님, 그렇다면 나스닥은 어디서 매수 진입하면 좋을까요? 라고 문자로 물어보셨는데요. 자, 일단 두 지수 모두 11월 전까지는 상승이라고 좀 말씀하셨던 것 같고 나스닥에 대한 부분은 진입 포인트 어떻게 좀 잡아보면 좋을까요? 나스닥은 지금 상황에서 한번 진입을 해보시겠다고 하면은 짧은 차트 보고 해야겠죠. 일단은 지금 위쪽 구간 7,590선을 장악하는 게 관건인 것 같고요. 이 구간 그냥 치고 빠지는 것만 보시면 안 되고 이 구간 지지력 보이면서 올라가는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 좀 최근에 저항을 맞았던 구간에 돌파를 보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좀 아래쪽에 빠졌을 때 들어가기보다도 다시 랠리를 달려주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더 좋습니다. 지금은 고점 계속적으로 일단은 낮춰나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세게 쳐가지고 75.90 위에서 노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지지력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 그때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만약에 매도로 보시는 관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매도보다는 저는 매수를 보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짧은 구간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뚫으면 좀 더 밀릴 수 있겠죠. 그래도 매도보다는 올라왔을 때 매수 국면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7,570까지 밀려버리는 게 나았다. 라고 한다면은 아마 이 구간 때 돌입을 하게 될 겁니다. 다시 빠르게 이 구간에서 이 중간 라인이죠. 중간 라인에서 탈출을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아래에서 좀 빠질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아래쪽 밀린다고 하더라도 바로 수분 내에 반등이 나오면서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또 한번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 간에서는 이제 아래쪽에서 놀다가 올라오는 구간 7,570 넘어설 때 만약에 이 아래로 빠진다고 하면요. 그래서 위쪽에서 지금 구간에 있다고 할 때는 7,590 위에서 매수를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아래로 완전 더 밀어버린다 라는 구간에서는 7,570 위에서 매수를 도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수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7,590선 돌파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유로FX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로FX도 좀 무너질 때도 무너질 때였는데 지금 좀 반등이 상당히 탄력적이게 바로바로 좀 이어지고 있어서 어제장에는 1.17달러가 또 회복이 됐고 오늘장도 역시나 또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폭 좀 내려오면서 1.1730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하고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건망입니다. 네.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달러가 94.50입니다. 맞습니다. 네네. 달러가 지금 94.55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달러 움직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번 주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에 좀 많이 밀렸어요. 밀려서 내려왔고 어제도 밀렸고 오늘도 좀 밀려왔고 이제 아래쪽에서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국면인데요.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달러 일봉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일봉 보시면은 아래쪽 지지력을 좀 잃은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선을 좀 그어볼게요. 이 구간인데요. 이 아래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올려줬던 구간을 오늘 이탈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아래쪽 하단 라인인 일단은 저는 전반적으로는 달러는 좀 더 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건 나와 봐야 아는 부분이지만 아래쪽으로 열리기는 93.78
까지도 좀 열려있는 부분이고요. 왜냐면 오늘 자리에서 이 추세선 지지를 보여준다면 다시 95.3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94.5까지 밀린 와중이기 때문에 아래와 위 양쪽이 다 열렸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보낼지 오늘 아래 꼬리를 달고 쭉 올라와 버릴지 어떨지 오늘 좀 지켜봐야 되는 국면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하방으로 빠진 이후에 이제 짧은 반등이 나오면서 유로도 그렇고 골드도 그렇고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구간이 분봉을 보고 좀 얘기를 할게요. 지금 구간 자체는 제가 뭐 이거는 제가 최근에 그어놓은 것도 아닙니다. 뭐 여기 지금 컴퓨터에다 그어놓고 간 부분인데 아직까지 유효한 부분으로 영향이 나오고 있죠. 제 위쪽에서 1.175 라인대 여기가 이제 굉장히 강력한 저항으로 머물고 있고요. 아래쪽에서는 1.168 그리고 그 아래로는 1.165입니다. 세 가지 이 라인대를 기억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마디가로 설정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유로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사실 골드보다는 좀 약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골드와 유로를 같이 좀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뭐 어차피 달러에 같이 영향을 받으니까요. 달러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 건 역시나 이제 유로, 골드 두 가지 중에서도 골드가 좀 더 받을 영향이 있고요. 유로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지금 터키발 이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 위기. 그리고 리라화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한다라는 부분들. 이게 신흥국에도 굉장히 좀 악재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유럽 쪽 신용 익스포저에 작용을 해가지고 유로가 좀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항상 중요시 여기는 게 뭡니까? 미국 경제와 유럽 경제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 상황이 미국보다는 유럽이 좀 더 악화돼 있죠. 그리고 경제 선행 지수를 내다보는 관점에서도 6개월치 선행 지수를 봤을 때도 굉장히 악화된 수치로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전망들을 봤을 때에도 미국 경제보다는 유럽 경제가 좀 좋지 않다. 게다가 이탈리아발 이제 문제들 또 새롭게 부상이 되고 있고 또 영국의 브렉시트, 노딜 브렉시트가 될 수 있다라는 문제들까지 뭐 파운드화가 좀 더 빠질 수 있는 국면이 되겠죠. 뭐 그거는 당연히 유로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는 일단은 1.17을 뚫고 올라와서 뭐 1.175까지 장악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오히려 상방을 좀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는 저는 최고 이제 좀 맞는 자리 위쪽에서 하방을 봐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큰 그림에서는 거기서 제일 위쪽 자리를 1.175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에 와 있는 상황에서는 횡보를 칠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매매를 해보시겠다라는 분들은 일단 정배열이 되는 상황,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지금 마디가를 좀 설정해가지고, 30분봉에서 매매를 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 중심선 구간이 1.175 라인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 지지력을 보여주느냐, 그럼 짧은 매매, 또다시 반등 나오는지 여부, 양봉이 나오는지 여부 좀 챙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예 내가 좀 편안하게 보겠다 하면 1.168까지 빠지는 걸 기다려 봤다가, 그때는 반등이 거의 나올 겁니다. 그래서 30분봉에서 반등 나오는, 그렇다고 해도 확인을 해야겠죠. 30분봉 내에서 이제 1.168이나 1.169 사이, 여기 이제 이평선이 머물고 있는 구간대에서 지지력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는 또 매수로 한번 이 구간에서 흔들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위쪽과 아래쪽에서 그 구간을 설정하셔가지고 위쪽은 1.175, 아래는 1.168 라인 지지와 저항을 보시고 그 박스 내에서 매매하는 거를 노려보시라 라는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봉을 보셨을 때는 역시나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빠졌죠. 빠져있는 와중에서 이제 들어 올린 거, 이 구간에서 이제 돌파도 보여줬고요. 위쪽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저항이죠. 저항을 계속 맞으면서 빠졌던 구간에서 뚫고 올라온 게 어제 오늘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 구간에서 새롭게 설정을 하는지 마는지, 그리고 3개월 동안 이제 막혀있던 부분이 역시 좀 위쪽으로 보자면 1.18에서 1.16 사이 구간을 3개월 동안 거의 뭐 헤매다가 이제 내려온 부분에서 이제야 막 그 구간대로 다시 접근을 했거든요. 그 중간 단계에 딱 머물고 있기 때문에 지금 1.16에서 1.168 사이죠.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확실하게 간다 안 간다가 사실 쉽지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시겠다면 아예 1.18 자리를 맞고 빠지는 모습을 보시던지, 아니면 다시 좀 내려와가지고 1.16대 1.16이나 1.165 지지력 다시 받으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다시 보시던지, 그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계속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기술적인 접근 당연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황적인 부분이에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시황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내용에 따라서 그림 자체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저번 주 파월 연준 의장의 얘기가 없었다라고 했을 때 계속적으로 강달러로 갔었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뭐 기존의 기술적인 부분들 다 제외하고 그냥 다 무너져 내리는 모습. 달러도 마찬가지. 네. 그러면서 유로도 그동안 저항 보여줬던 거 다 깨고 올라가죠. 그동안의 지지와 저항이 지금 의미 없는 국면에 좀 접어들었다. 새롭게 깨고 새롭게 형성하는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시황에서 방향성 체크를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게 되겠고요. 뭐 이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어제 같은 경우 유로 매도로 해가지고 한 번 더 먹었고 뭐 내려가는 타임 맞춰서 뭐 그 타이밍을 또 노려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골드를 얘기를 하자면은 어제와 오늘 골드 매수로 또 수익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어제도 매수로 수익 보고 오늘도 밀렸을 때 다시 잡아서 수익 보고 이제 올라가는 환경들을 달러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노려서 좀 매매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런 타이밍을 좀 노려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유로 같은 경우는 구간을 좀 정하고 가시라.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분봉 보시고 요 라인 때 짧게 좀 보시려면은 1.1715 때 지지를 받는지 여부 좀 보시고 나서 하시고 좀 길게 보겠다 나는 그러면은 중간 지점에서 하지 마시고 아예 아래까지 빠지는 거 기다리셨다가 1.168까지 빠지는 거 기다리셨다가 올라가는 걸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유로 전략은 지금 관망이기 때문에 위아래 갇혀 있다. 어느 방향으로 확 달려버린다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시황적인 부분 체크하고 다시 들어가기 전까지는 지금 갇혀있는 내에서 매매를 하시라. 라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박스권 안에서 좀 등락이 좀 제한적으로 보여진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ING 쪽에서는 유로화가 단기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좀 희박해 보인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분석 내용이 이제 뭐 이 반등이 거의 다 한 걸로 보시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반등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달러가 빠지고 유로가 올라온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저번 주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9월, 12월 강력하게 간다라고 얘기를 했던 파월 의장이었습니다. 원래는. 근데 트럼프의 발언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12월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뭐 이제 물가 지수 같은 경우 이제 2%대 넘는 뭐 과열된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했고, 이게 뭐냐면은 일단은 지금 자체로는 과열 신호가 안 나왔고 뭔가 이제 안 나온다. 2% 물가도 마찬가지로 안 잡히고 뭔가 경제지표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12월 금리 인상 부분이 원래 강력하게 갔던 부분인데 이걸 제고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유로도 마찬가지, 뭐 달러화를 가늠하기 위해서 가장 큰 잣대는 뭐냐면은 12월 금리 인상 부분이에요. 9월달 금리 인상은 무조건 할 겁니다. 이거는 100%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이후에 12월달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봐야겠죠. 그걸 보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매달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좀 유심히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당장 내일 GDP 조정치 나오잖아요. 뭐 그 부분에서 변동이 좀 있는지, 예상과 좀 다르게 나오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 체크하셔야겠죠. GDP가 좀 더 빠졌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달러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GDP가 예상보다 더 올랐다라고 하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달러가 역으로. 아무튼 이런 경제 지표들, 그리고 매달 가장 큰 지표, 이제 매달 첫째 주 금요일 날 발표 나오는 비농업 고용 지수라든지 제조업 지표라든지 물가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 계속 나올 거지 않습니까? 8월달 지나고 9월달 돼서도 나올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방향성을 짚어나갈 수 있는 요소다. 왜냐하면 파월 연준 의장도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결국에는 뭐 누구의 입김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경제 상황 보고 결정하겠다예요. 결과적으로 사실 파월 의장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부분이 9월, 12월 금리 인상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뉘앙스만 사실 어떻게 보면 풍긴 겁니다. 왜냐면은 그동안 경제 지표들 굉장히 좋거든요. 좋게 가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그닥 빠진 요인은 아니지만 아무튼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기에는 그런 발언 때문에 지금 밀리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게 만약에 재고가 되는 뭐 어떤 경제 지표가 나온다고 하면은 달러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건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지표들을 좀 주목하시면서 중요한 날이 있을 때는 방향 보고 체크를 하고
들어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일어났던 이 반등에 대한 부분, 상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신 쪽의 유로 FX 의견도 함께 전달을 도와드릴게요. 박나연 캐스터. 네, 강나경입니다. 네, 유로존 쪽에서는 어떤 소식들 들려오고 있을까요? 네, 오늘 나프타 이슈가 이제 지수에는 좀 상승 영향을 끼쳤지만 이제 달러와 또 국채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하락 압력을 넣었다라는 지금 이제 외신 쪽 소식입니다. 이제 달러는요, 이 나프타 협상 소식에 이 투자자들의 시선을 이제 위험 자산으로 몰리게 나프타가 만들면서 하락세를 이어갔다라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인민은행이 이 달러 대비 이 통화 안정화 정책을 좀 도모하면서 미중 무역 긴장 여파를 다소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만큼 중국 인민은행이 많은 노력을 했다.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시장에 작용했다라는 외신 쪽 이야기고요. 또 소시에테 제네럴에서는 이 중국 당국의 통화 완화책이 위험자산 선호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인민은행은 말씀드린 대로 통화 안정을 위해서 이 데일리 위안화 환율 0.7%를 올리면서 15개월 내 이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이 자국의 통화 평가 절하로 인해서 이 무역 전쟁의 상세를 조금 노력을 해왔죠. 그동안의 이런 노력이 아무래도 중국의 이런 관세 폭탄 전쟁에 있어서의 좀 위험을 조금 상쇄시키지 않았나라는 외신 쪽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편 이제 유로 관련해서는요. 이탈리아의 이런 재정 적자가 지금 EU가 규정한 이 GDP 3%를 거의 돌파할 것 같은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우려 속에서도 유로는 이 나프타 관련한 이야기들로 상승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파운드화 소식도 마지막 들어와 있는데요. 이 브렉시트 협상이 너무나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고 또 좀 부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우려가 커지면서 오히려 하락세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나프타라는 이런 이제 무역 관련된 소식이 아무래도 시장에 지배적으로 오늘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 중국과의 협상이 남아있고 또 캐나다와의 협상도 남아있는 만큼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특히 중국이 조금 아직 큰 지금 넘어야 할 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중국 위안화와 또 달러 대비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외신 쪽 의견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FX 외신 쪽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자, 일단 앞서서 박나연 캐스터도 또 함께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렸듯이 오늘 위안화 절상이 되면서 일단 위안화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달러가 다시 또 소폭 올라가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달러 대비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유로 FX에 대한 부분까지 외신 쪽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11시 35분 지나가면서 뉴욕 주시가 개장이 돼서 1시간 지났는데 지수에 대한 부분이 지금 초반의 상승분을 좀 지키지 못하고 빠지는 상황이기도 해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문자로 접수해주신 상담 내용 먼저 진행을 하고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3394님의 질문입니다. 마스터님, 그렇다면 오늘 무역전쟁 우려 완화는 오일을 하락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라고 오일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지금 오일 가격이 68.65달러까지 또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마스터님, 그렇다면 질문 그대로 일단 무역 전쟁 우려 완화가 오일을 또 가격대도 좀 하락으로 이끌 수 있을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요거는 우리 시청자님이 질문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무역 분쟁이 완화되면은 지금 무역 분쟁이 격화됐기 때문에 원자재 값이 하락을 해서 오일이 빠진 부분인데 우려가 완화되면 올라야죠. 질문은 왜 오를까요? 올라야 될까요? 오를 수 있을까요?로 물어보셔야 되는데 내릴 수 있을까요?로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아셔야 된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오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오일은 두 가지 여러 가지 방향이 지금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 좀 드릴게요. 지금 오일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 쪽 이제 글로벌 석유 생산량 1위라고 매장량이 1위거든요. 그 국가에 대한 디폴트 문제가 좀 위기를 좀 다가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역시나 생산에 좀 차질이 생긴다는 부분에서 상승의 요인이 됩니다. 그게 지금 좀 불거져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베네수엘라 쪽 난민들을 굉장히 이동시키고 있는 현 국면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국면과
또 이제 이란 쪽에서 상승 요인 또 하나를 꼽자면은 이란 제재 문제. 11월 달에 미국이 이란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까? 원유 제재를. 그 국면이 이제 90일도 안 남았다. 굉장히 좀 다가오고 있다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상방으로의 지지를 보여주는 요소가 됩니다. 뭐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근데 또 하방에 대한 얘기가 뭐가 있냐면은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미국의 전략적 비축유 요거 풀 수 있는 카드가 있다, 미국에서는. 왜냐면 11월 중간선거 할 때 이제 트럼프는 유가를 떨어뜨리기 원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있는데 그게 사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0월과 11월에 전략적 비축 1100만 배럴을 풀기로 했어요, 이미. 근데 지금 적용이 안 된 거예요. 표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방, 단기적인 하방으로 갈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그렇게 아무튼 두 가지 요소가 상방 요소도 있고 하방 요소도 있는 겁니다. 뭐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올린다고 하면 저는 최고점으로 하면 $70까지가 진짜 마지노선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빠진다라고 했을 땐 지금 하방으로는 $67.5까지. 원래는 제가 67에서 67.5에서 $65를 설정을 했었는데 그 구간 뛰어 넘어가지고 올라온 구간이 지금 어디냐면은 70에서 67.5입니다. 그 사이 구간에서 아마 흔들지 않을까. 그래서 추가 상승을 하려면 더 갈 수 있는 국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오늘 제가 방송 오기 전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는 전략을 어떻게 드렸냐면은 위든 아래든 추세 나오면 할 수 있다라고 드렸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뭐 어디로 간다가 아니라 추세가 나오는 대로 짧은 추세든 나오면은 수익 먹을 구간은 충분히 주기 때문에 위든 아래든 접근하자라고 전략을 드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은 네. 자, 뭐 오후 시간 들어가지고 이제 저녁 시간이었죠. 이제 저녁 10시가 넘어가지고부터는 이제 하방으로 빠졌잖아요. 그래서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닌데 역배열된 상황부터는 제가 항상 뭐라고 합니까? 오일을 역배열이 됐다. 틱차트에서 90틱 차트 역배열 됐다라고 할 때부터는 매도만 보자라고 계속 말씀드렸어. 지금 근데 이 시각 언제입니까? 10시 31분 이후부터는 역배열돼가지고 그게 전환된 게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거 무조건 매도 봐야 되는 사인이죠. 그래서 방향이 나오면 나온 대로 쭉쭉쭉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그게 이미 충분히 많이 진행이 돼버렸어요. 이제 위쪽에서 이제 68.9달러부터 68.5까지 한 40틱 뺐기 때문에, 그죠? 뭐 어떻게 보면 짧은 구간일 수도 있는데, 뭐 이 정도 수익만 내더라도 또 좋아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한 계약만 해봐도 거의 50만 원 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으로서는 또 왔다 갔다 하는데 또 다시 이제 이 노란색 선 아래 68.59 아래쪽으로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또 매도 시각으로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위쪽으로 갔을 때는 다시 한번 역배열 대신 정배열 돌리는 거 보셔야겠죠. 정배열된 이후부터는 또 지지력 보여주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럼 매수만 보시라. 그래서 지금은 구간을 아까 그렇게 설정해 드린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일봉 잠깐 볼게요. 일봉 보시면은 70달러 그리고 67.5달러가 요때입니다. 지금 위쪽에서는 69달러에서 막혀 있는데 추가적으로 저는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시각이고요. 아무튼 간에 그 중간 자리 있기 때문에 위든 아래든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무조건 뭐 정배열 나올 때 매수만 보자 할 때도 있어요. 제가 뭐 역배열 나올 때 매도만 봅시다 할 때도 있고.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위도 아래도 다 좀 흔들릴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게다가 오늘 재고 발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날짜상 화요일이고 오늘 좀 흔들 수 있는 국면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위든 아래든 추세 나오면 접근하자 전략을 드리고 왔고, 그게 또 적중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장에서는 충분히 흔들 수 있으니까 위든 아래든 정배열 역배열만 보시고 접근을 해보시라 라는 전략 좀 드리겠고요. 내일은 일단은 뭐를 봐야 됩니까? 재고 발표 보셔야겠죠. 항상 11시 반 재고 발표 보시고 나서 또 올라갈지 재고가 빠질지 늘어날지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라 라는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일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일 같은 경우에는 뭐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 가격대 레인지도 좀 설정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또 가격대에 뭐 대응을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빠르게 문자 상담 한 종목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끝자리 3033님의 질문인데요. 골드도 한번 봐주세요. 마스터님 단기와 장기 전략도 부탁드립니다라고 골드 질문 주셨는데, 네. 앞서서 골드도 매수로 또 수익을 내셨다고 했어요. 네네. 어떤 전략이 될까요? 네. 골드 같은 경우 저번 주에 굉장히 올려 붙였잖아요. 뭐 이제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국면 때가 이제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 좀 올려 붙였던 국면입니다. 저녁에 특히나 많이 올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래쪽으로 빼지 못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있었던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요, 1217 구간을 지금 좀 설정을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 구간대를 끼고 여기가 굉장히 좀 저항으로 좀 머물 수 있는 구간이다. 지지와 저항 둘 다 보일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올라왔을 때도 저항을 맞고 만약에 지지력 위에서 보이면은 추가로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래쪽 1210 구간대 요 구간도 이제 지지력을 또 보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력 보고 올라오는 요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매수를 이제 여기서 잡았어요. 여기 잡아서 이제 올라가는 걸 다 봤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어디서 했냐면은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아래쪽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또 오늘 좀 올라가는 것까지 좀 노려봤다. 라는 부분이고 지금은 좀 빠졌잖아요. 그래서 뭐 가격을 이제 보실 때는 저는 역시나 진입을 할 때는 항상 틱 차트를 활용을 합니다. 90틱 차트가 제가 뭐 이전 한 10여 년 동안 제가 활용했던 매매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진입을 할 때 항상 이걸 보는데 이 국면에서는 지금은 매도를 봐야겠죠. 매수보다도 오히려. 근데 오늘자 그리고 오늘 내일까지 GDP 발표 전까지는 그래도 저는 매수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보다도 지금 다시 이건 어떻게 지금 방송상에서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기술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무료 방송 내일하고 모레 일단 진행은 되니까 찾아오신다고 하면은 요거는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일단은 마디가를 좀 설정을 해드리면은 1217 일단 지지력 봐야 돼요. 매수 보려면은. 지금 아래쪽에서 매수는 좀 힘들 것 같고요. 1217 구간에서 지지력 보이고 올라오는 구간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좀 매수 가능하겠다. 라고만 좀 말씀이 될 것 같고. 왜냐면은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뭐를 보셔야 되냐면 달러 차트를 같이 보시면서 가야 돼요. 지금은 또 아래꼬리 달면서 또 끌어올리고 있고 하는 와중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흔들 수 있겠죠. 오늘 제 예상으로는 사실은 달러가 이렇게 밀리지 않을 거다였거든요. 1217 구간 오늘 지켜주면은 계속적으로 간다라는 느낌으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좀 세게 빼버렸죠 지금. 빼버린 와중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흔들어 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보기보다도 횡보권 내에서 박스권 매매를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1217 저항을 받는다. 만약에 30분봉을 보세요. 그러니까 17 저항 맞는다 그러면 짧게 매도 보시고요. 위쪽에서 지지력 다시 보인다. 그럼 다시 매수 보시고요. 1217을 기준으로 매매를 한번 해보시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1217달러 구간에 대해서 좀 기준을 두고 위아래 구간 좀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스터님 말씀해 주신 대로 골드도 지금 1215달러 선으로 좀 주저앉아 있는 상황이고요. 오일도 역시나 68달러 후반에서 다시 중반대까지 내려오면서 68.6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뭐 유로도 소폭 내려가고 있고 S&P와 나스닥도 다시 한번 볼까요? S&P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반의 상승분을 모두 좀 반납하면서 보합권 움직임이에요. 2899포인트로 2900이 좀 깨진 상황이고 나스닥도 7581.50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 질문 빠르게 올라왔는데 저희가 또 빠른 상담을 좀 해드리고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나스닥을 7,589에 매수 들어갔습니다. 수익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끝자리 4405님 보내주셨는데요. 네. 7,589에 매수 들어가셨다는 거죠? 네. 저 요거는 지금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고점에 대한 매수잖아요. 이거는 손절을 확실하게 좀 짧은 손절로서 잡으시면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이라도 손절은 좀 설정을 하십시오. 지금 설정할 수 있는 구간이 7,575입니다. 요거 빠진다고 하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 아래쪽으로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고 하면 일단 단기적으로 손절복 구간은 지나버렸고요. 좀 올라오는 걸 한번 노려보셔야 되는데 지금 지금 국면에서 더 빠져버린다라고 하면은 뭐 지수라는 게 항상 뭐 오늘 단기적 상승을 예견했지만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부분이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지지력 보고 매수거든요. 그냥 오늘 장이 무조건 매수야 라고 말씀드린 적은 제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뭔가의 지지력을 보거나 돌파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하자. 뭐 이제 저항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자. 항상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 기술적으로 그게 진입 타이밍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또 밀리는 국면에서 여기에서 어떻게 들어가신 것 같아요. 저항을 막고 있는데 7,589면은 요 자리잖아요. 근데 지금 뭐 여기서 손절을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부분 같다라는 거고요. 지금은 아예 좀 길게 보셔야 되는 국면까지 와버렸고 아래쪽 최종적으로는 7,575는
좀 자꾸 보시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올라온다고 하면은 본절 정리를 좀 하시고 나서 새롭게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짧은 대응이 좀 현재 구간에 좀 아쉽네요. 것 같습니다. 좀 진작에 좀 잘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네, 그러니까요. 진행이 많이 밀렸는데 그걸 또 들고 계셨어요. 네, 뭐 지금 현재 구간에 대한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다음 매매에 있어서는 더욱더 좀 유효하게 사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 헤르메스 마스터님과 함께 한 시간 이어갔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들어볼게요. 어떠셨을까요? 자, 쭉 화요일 동안 진행을 했고 좋은 전략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시장은요, 시황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또 진입해가지고 수익 볼 수 있는 건 또 항상 나오거든요.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계속적으로 그거를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구간대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 추가적으로 좀 듣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하고 모레 무료 방송이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8시에 오셔가지고 참석하시면은 기술적인 아까 골드에서 좀 설명 못했던 부분도 있었죠. 그런 것들도 좀 풀어서 알려드리고 최신 시향도 좀 전달해드리고 하는 방향성 체크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양한 설명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1시간 동안에 다 담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무료 방송 통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 1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1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